안녕하세요. 모모스입니다. 오늘은 잠수내 아이들의 소문난 수학 공부법 이 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는 잠수내 로드맵 책이나 1, 2학년 공부법을 통해서 수학에 관한 부분은 아웃라인을 잡고 있었고, 이제 또 방학이 되다 보니까 지난 학기를 어떻게 또 정리를 할 것인지, 또 그리고 다음 학기는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수학 관련 책이 있길래 빌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빌려보겠고, 오늘은 이 책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이 책도 같이 빌렸는데 이 책은 다음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 2학년 책을 짧게 살펴보면, 사실 잠수내에서는 영어 선행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한글 책을 더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책, 그 다음에 수학은 좀 비중을 작게 가지고 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 관해서는 지금도 크게 비중을 가지고 가고 있지는 않아요. 이전에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 책에서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권 아이들에 관한 공부법에 관한 로드맵이었고요. 이제 잠수내 같은 경우는 다양한 단계의 아이들,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 그리고 다양한 엄마들의 17년간의 데이터가 모여있는 곳이라서 다양한 로드맵이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 초등학교 1, 2학년 공부법에서 수학 부분 정리해 볼게요. 매일 꾸준히와 매일 꾸준히가 머리의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별거 있어? 1, 2학년 수학은 쉬우니까 지금은 충분히 놀려도 돼. 학창시절 수학을 잘했던 부모들이 많이 하는 생각입니다. 부모 머리 닮았으니 어련히 잘하겠거니 생각하고 단원 평가나 기말 시험에서 몇 개 틀려도 개의치 않습니다. 틀린 문제는 몰라서 틀린 것이 아니라 실수라고 여깁니다. 초등 1, 2학년은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가는 시기입니다. 수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학을 잘해도 실수가 잦다면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공부해 실수하는 원인, 쉬운 문제를 틀리는 이유를 찾아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자세를 잡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틀리는 이유는 잘 찾아봐야 한다는 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수학 실력은 투자한 시간과 비례합니다. 뛰어난 머리만 믿고 노력 안 하는 아이보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쪽이 마지막에 빛을 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 책을 살펴볼게요. 여기도 초반에 비슷한 성실함에 관해서, 매일 꾸준히에 관해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자세에 관해서. 입시 제도가 복잡해져서 뒤늦게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어도 차근차근 준비한 아이들을 따라잡기가 매우 벅찹니다. 수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기본 체력이 있어야 마라톤 완주를 할 수 있듯 최소한 재학년 수학 공부는 확실히 해두어야 나중에 제대로 달릴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을 재미있게 접해주려고 노력한 경우도 초등부터는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일정 시점부터는 엉덩이 붙이고 진득하게 공부하는 모드로 전환해야지 재미만 추구해서는 수학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이제부터는 서서히 그거를 가져가는 건데, 초등 1, 2학년에는 15분에서 30분 정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잠수내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살펴보면, 이제 유아기 때는 놀기, 한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취학 전 아이들은 놀기와 한글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어, 수학 이렇게 중요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한글 책하고 영어가 같이 중요해요. 비중을 같이 가져가고, 수학은 좀 작게 비중을 가져갑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귀가 좋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조건이 아이들이 돼요. 그리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노출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하는 게 서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아직 수학의 논리적인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는 아직 어리고, 초등학교 수학은 쉬운 면도 있고, 그래서 수학보다는 한글, 영어
비중을 같이 가져가요. 그리고 또 너무 영어가 비중을 많이 가져갈 경우에는 끝에 심화로 넘어가는 단계가 힘들 수 있어서 한글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본 틀을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초등 고학년에는 아이에 맞춰서 영어, 한글, 수학을 진행을 하는데 영어 수준을 어쨌건 잠수내에서는 고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요. 영어 최고 수준이라고 하면 잠수내 영어 학습 기준으로 심화 2단계 이상 또는 J6, J7 단계 영어책을 집중 듣기 하거나 읽을 수 있는 시기인가, 읽을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그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J6, J7은 이제 해리포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영어책만 이렇게 올라가고 한글책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한글책이 먼저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영어책 같이 잘 가고 있으면 수학을 이제 많이 비중을 둬도 되지만 영어책 안 되고 한글책 안 되면 한글책하고 영어 둘 다 비중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이제 상황에 따른 이런 예시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초등학교 2학년 교사분이 의견을 적어주셨어요. 수학학습에 대해서. 선행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 1, 2학년 경우 호기심이 배움에 큰 동기를 유발하는 1, 2학년은 학습지라든지 문제집을 미리 푸는 경우 수업 시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에서요. 1, 2학년은 선행 문제풀이나 미리 배워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체적 조작에 의한 수학 활동입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재미있습니다. 2 더하기 5를 7을 백날 문제로 푸는 것보다 과자 2개와 사탕 5개를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세어보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2 더하기 5와 같은 문제를 1학년 수준에서 모르는 아이들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치환이라고 하지요. 어떤 수 더하기 5는 7에서 어떤 수를 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중학년 이상의 아이들이나 어른은 7 빼기 2는 5라는 단순한 치환을 통해서 금방 답이 5라고 알 수 있지만 수학을 식이나 문제로만 익히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르쳐보면 다들 어리바리합니다. 처음 신입교사 때는 줄곧 문제만 풀리면 반복적으로 풀리면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기계적으로 많이 풀면 어느 정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들인 시간이나 에너지에 비해 그 정도의 효과가 나지는 않습니다. 나이의 특성이 구체적 조작기이기 때문에 일단 많이 푸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런 방법으로도 저런 방법으로도 가르쳐 보니 단순한 수학적 원리를 손과 발, 온몸을 이용해서 게임으로 익히고 활동으로 익혔을 때 제일 효과적이었습니다. 1, 2학년 때 충분히 활동이나 게임을 통해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3, 4학년으로 가면 그야말로 수학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2학년 교과서 보면 뭐 이런 걸 다 배우나 싶은 것이 너무 쉬워서 갸우뚱할 수도 있는데 배우는 원리나 내용이 적은 이유는 그만큼 관련 활동을 충분히 해야 그 원리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지나 문제집에 연연하지 마시고 부디 수학적인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별도의 학습지나 문제집 없이 수학책과 교과서만으로 1, 2학년은 정말 충분합니다. 더하기를 원한다면 수학적 원리가 들어간 보드게임이 효과적입니다. 오르다는 대부분 아실 것 같고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수학이나 연산 보드게임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선행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선행을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수학 잘한 나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선행을 과하게 할 필요는 별로 없고 선행을 과하게 하는 거는 학원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었었고 근데 또 아이마다 또 실력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 먼저 수학 경시의 끝판왕이라는 수학 올림피아드 KMO를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글책과 영어책이 빵꾸가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수학 영재가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잠순의 영어 학습은 매우 빠른 선행입니다. 초등학생이 해리포터 원서를 읽고 중고등학생이 자막 없이 자유롭게 영미 드라마 CNN 뉴스를 봅니다. 재미있게 습득했기 때문에 대학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유지 발전합니다. 반면 수학 선행은 효율을 따져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중고등학교 수학 선행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학학원의 마케팅에 끌려가거나 주변 아이들의 선행 속도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이의 수준과 진로에 맞는 진행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도 계속 바뀌고 있어서 과하게 선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와 함께 수학 공부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영어 실력이 뚝뚝 떨어지고 한글책 읽을 시간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미래가 확실하지 않을 때 갈 길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한글책 읽기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초등 6학년까지 영어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중등 이후 수학 선행 속도를 올린다는 전략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잠수내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최대한 영어 수준을 끌어올리고 중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수학의 심화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우 잘함 초등 수학 사전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표시해 놨어요. 한 3, 4학년 이후로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에 투자할 시간으로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하루 15분에서 30분, 초등학교 3, 4학년은 하루 30분에서 1시간, 초 5, 6학년은 하루 1시간 이상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은 시간이지만 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 이쪽에 기본 과정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쪽 뒤에는 응용 과정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쪽은 여기 심화 과정에 있는 아이들, 여기는 심화 플러스 과정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 수학을 잘하면 수학 공부가 최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학만 하느라 책 읽기, 영어를 할 시간이 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수학에 재능이 있는 아이일수록 수학에만 올인하지 마세요. 한글책을 다양하게 읽어야 수학의 저변이 넓어집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영어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선택의 기회가 늘어납니다. 아이의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넓고 멀리 보세요. 그래서 수학 퍼즐, 보드게임, 그리고 수학 개념을 설명해준 수학 지식책들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좀 반성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개념 부분은 꼭 엄마가 읽어주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아이 곁에서 꼭 지켜본다. 두 번째, 매일매일 아이가 풀어낸 분량을 반드시 기필코 엄마가 채점을 해준다. 채점을 밀리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이도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는데 그거를 밀리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다양한 공부법을 소개해줘서 좋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